네, 안녕하십니까. 키스트 기술사업 전략본부 재혜준 본부장입니다. 키스트에 제시가 딱 한 사람, 유일하게 제가 있으니까 저를 성으로 기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연연과 중소기업 협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주로 제가 키스트 중소기업 지원센터장을 하면서 해왔던 그런 일들을 좀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서 최종적으로 간단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기업 수의 99%, 종사자 83%, 매출 50%, 수출액 23% 잘 아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기술 무역 통계로 보면은 10년도에 비해서 18년도에 한 16배로 성장하고, 무역 수지도 이제 흑자로 달성하고, 그러니까 한국의 중소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한국 산업의 진화를 보시면은 주로 90년대 전까지는 좀 중공 위주로 가다가 전자로 가면서 최근에는 이렇게 바이오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결국 새로운 성장 동력은 미래 원천 기술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된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죠. 이런 내용들은 다 아시니까 그냥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좀 제 경험을 봤을 때 어떤 이런 출연연의 역사적 기여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시다시피 70년대까지는 출연연이 국가 산업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걸 누구나 다 아실 거고, 80년대까지는 그래도 출연연이 대기업하고 기술 이전을 한다든지 공동 R&D 같은 걸 쭉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근데 90년 넘어가면서 이제는 대기업에서 R&D 역량이 커지다 보니까 주로 출연연이 이제 중소기업하고 R&D 과제를 하는 그런 G7 과제 같은 걸 해왔죠. 그런데 2000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출연연이 갑자기 또 이렇게 SIC 논문 위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대학교의 BK21 사업,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2014년도에 25개 출연연에 그냥 출연연이 너무 연구만 하지 말고 중소기업도 좀 지원을 해라 해서 중소기업 지원 전담 조직이 설립되게 됩니다. 저희 본부, 제가 맡고 있는 본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 기술사업화실과 여기가 중소기업 지원센터입니다. 기술사업화실은 기술 이전, 특허 관리, 창업 지원 이런 쪽이고, 중소기업 지원센터 이름이 바뀌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중소기업 전담 인력으로 18명, 평균 건승 연수가 한 30명 된 고참 연구 인력들이 각 분야에 있고, 이렇게 기술 자문하고 에어로 기술하고 R&D 지원하고 이런 쪽을 하고 있는 게 저희 기술사업전략본부입니다. 제가 이 본부에 와가지고 좀 이제 고민을 했던 게, 이 키스트뿐만이 아니라 출연료도 똑같을 겁니다. 성과학생이라는 개념에서 키스트 정관 2조를 보시면은, 키스트는 국가기술을 선도하는 창조적 원천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그 성과를 확산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연구개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과가 확산되어야만이 어떤 키스트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성과 확산이라는 게 보시면은 지금 대부분 보면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술 이전하는 그런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술 이전을 잘 보면은 대부분이 성급 기술력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경상 기술료가 극히 미미하던 이게 진정한 의미의 성과 확산이에요. 즉 기술 이전까지는 가지만 경상 기술료가 나오려고 하면 이 기술로 가지고 상용화를 해서 제품이 나와야지 경상 기술료가 이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키스트 좀 위주로 말씀드리는데, 키스트에서는 그래서 중소기업과 공동 R&D를 하는 데 있어서 내년부터는 이런 링킹 대비해서 공동 연구실이라는 개념의 좀 대형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술 이전 해가지고 상용화를 하려 그러면은 이런 데스밸리 문제가 항상 있죠. 그래서 이런 데스밸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기술, 이전하는 기술도 기업과 같이 도출을 하고, 공동 개발도 기업인력 키스트에서 파견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빠른 시간에 데스밸리를 극복하는 이런 과제에 형은 여러 가지 형이 있는데 좀 대형 과제로 일단 진행을 하고,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중소기업 지원센터에서 해왔댔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중소기업 전담인력이 기업에 가가지고 에로 기술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간단한 거는 뭐 이렇게 쉽게 해결이 되지만 항상 보면은 어느 정도의 좀 더 추가적인 연구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업 에로 기술을 상시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뭐 6개월에 한 5천만 원짜리 과제 이런 것들을 해서 기업에서 요청하면 빨리빨리 해결해주는 그런 중소기업 전문 지원 사업을 해왔는데 이 뭐 이렇게 대표 사례가 있지만은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들이 우리가 과기부나 이런 데서 한 푼도 예산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해서 제가 원장단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원내 자금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키스트 내부 자금으로 하다 보면은 이게 기술이 성공돼가지고 끝나면은 기술 이전을 하면서 기술료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돈도 크지도 않지만 30% 정도 성급을 받고 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걸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으면 상당히 활성화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게 최근에 제가 들어보니까 이 중기벤처부의 산학연 플랫폼 협력 R&D 예타 사업을 준비 중이라 그러시는데 이런 부분을 같이 담고 가시면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출연 전에 어디도 다 있지만 이제 이 패밀리 기업 제도가 저희들은 좀 뭐 독특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기업의 기술이 글로벌에 나갈 만한 기술이 되느냐. 그래서 글로벌 강소기업을 만드는 것을 저희들이 그 K클럽이라는 이름으로 패밀리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주로 기술 지원, 2단계 사업화 지원, 3단계 해외 시장 진출해서 글로벌 강소기업. 지금 현재 13년도에 발기해가지고 현재 9기까지 한 100개 정도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얼마 전에 12월 17일 이 K클럽이 사단법인 K클럽으로 과기부 산하에서 승인을 받아서 발족을 했습니다. 과기부 산하에 이런 기업 단체가 사단법인으로 되는 데는 첫 번째 케이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제 항상 이렇게 패밀리 기업만 지원했냐 그런 건 아니고 또 저변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지방 중기청을 통해서 지방에 있는 기업들도 키스트랑 뭔가 좀 이렇게 애를 해서 상담하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17년, 18년에는 부산, 18년에 또 광주까지 가서 저희들이 에어기술 상담회를 했고 이런 성과들이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나름대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 글로벌 히든 챔피언을 만들기 위해서 글로벌 시장 개척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은 일반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가지고 상대방 협력 기업을 만날 때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좀 문제가 있을 경우가 종종인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좀 독특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글로벌 PPP 프로그램이라서 Public Private Partnership이라서 이 프라이빗, 즉 한국의 정부기관 키스트가 되겠죠. 상대국 협력국의 정부기관끼리 먼저 만나서 그 밑에 있는 기업들끼리 연계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대상국가는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 버이키스트를 연계해서 베트남 과기부, 저희들이 중동 시장을 해서 이란의 INRC 이란 나노 기술위원회, 그리고 중국은 또 난징시 정부랑 저희들이 협력을 해서 이런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남아 같은 경우에 베트남 쪽에 이제 17년부터 시작했는데 버이키스트를 연계해서 시작을 했고 18년 3월에 버이키스트 착공식 때 VIP가 오셨는데 저희들도 같이 가가지고 기술 상담회 같은 걸 좀 했었고요. 근데 이 버이키스트가 하노이에 있다 보니까 베트남 북부는 현지 기업이 조금 매칭이 어렵다는 걸 느꼈습니다. 너무나 한국 기업들이 많이 가가지고 좀 물을 흐르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근데 작년 말 같은 경우에 이제 호치민을 가니까 확실히 남부 쪽은 매칭 환경이 유리해가지고 호치민 국립대에서 이런 K클럽 전시장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제대로 플랫폼을 만들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올해 뭐 움직이지 못하니까 진도를 못 나간 상황입니다. 또 이란 같은 경우도 이 중동의 가장 맹주가 되고 있는 이란 시장도 저희 INRC를 통해서 MOU를 맺고 I클럽을 만들어가지고 I클럽, K클럽, MOU를 통해서 IK클럽을 발족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란은 또 미국 제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 4월 달에 이제 그 이란을 가서 주 이란 한국 대사관을 방문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니까 중소기업은
산치 않겠냐 해서 추진을 하다가 여기도 또 코로나 때문에 현재 좀 스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중국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중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한국 기업들이 중국 진출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근데 좀 저희들은 달리 접근을 합니다. 중국은 작년 초 19년도부터 난징시하고 키스트하고 교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난징시 여기 지금 난징 부시장, 구청장들 많이 만났는데, 중국 분위기가 잘 아시다시피 과학자들한테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키스트에서 왔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우가 좋아가지고 급하게 진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난징시 상부하고 키스트 혁신기업 협력센터랑 이렇게 MOU를 맺고, 막 6개월 후에 난징시에서 이런 식으로 이 건물에 이런 K클럽 전용 사무실을 만들어가지고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 1층에다가 1,500 제곱미터의 그 전시장까지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 입주식을 작년 12월 달에 저희들이 거창하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협력했던 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한중 합작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합작회사 이름이 지금 굉장히 긴데 저희들이 슬림밸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작회사는 자본금이 1천만 위안인데 K클럽에서 51%, 난징시 20%, 중국기업 29% 비율로 지분을 가지고, 이게 잘 되면 난징시에서 5년간 800만 위안을 이 슬림밸리에다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되어 있고, 이 슬림밸리 역할이 뭘 하느냐면은 기본적으로 양국 기업 파트너링 해가지고 조인트 벤처가 성사되면은 펀딩까지 지원을 해준다, 그런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게 글로벌 기준에 맞는 특허 및 인증 업무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중국에 나간 기업들이 잘못하면 기술만 다 유출이 되고 그냥 돌아오는 케이스가 많은데, 또 뭐 바이오 쪽에 인증을 하나 하려고 그러면 수년간 걸리는데, 이런 업무들을 이 슬림밸리에서 다 해주고, 이 슬림밸리 그 총경리 대표가 중국의 고위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고, 또 양국의 법률 해결 제도가 다른 이런 문제점까지도 다 해줄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고, 대표적으로 이 하나 설명을 드리면, 이 주식회사 네고팩, 이 패밀리 기업 네고팩의 일회용 음식 자동 실링기에서, 이게 여러분들이 그 중국 음식 배달하면 이 포장 랩 포장을 뜯기도 힘든데, 여기는 자동으로 포장이 되고 이지필이라고 잘 떨어지는 그런 거를 개발했는데, 이 제품에 대해서 벌써 올해 11월 달에 중국 회사와 조인트 벤처 설립을 했고, 이 회사는 기술만으로 지분 30%하고 나머지는 중국에서 다 투자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저가 생산을 하면서, 중국에서도 이건 시장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중국에서 자체 판매하고 한국 수입해서 한국도 판매하는데, 이런 데 있어서 특허권 보호를 이 슬림밸리가 하면서 이 수수료를 일부 나중에 이제 슬림밸리 쪽으로 지불하는 그런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이런 거는 코로나랑 무관하게 이미 중국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지금 잘하고 있고, 지금 여러 회사들이 지금 조인트 벤처 설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내년에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히 결론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부장으로 이렇게 와서 쭉 좀 키스트 이야기인데요. 보면은 아직도 내부적으로 이런 좀 산업공상적인 그런 흐름이 아직도 많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의 협력이라는 데서 아직도 좀 의식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출연연 아래다를 좀 이렇게 중소기업 협력 쪽으로 좀 힘을 좀 실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또 인식 전환도 필요한 게, 저희들이 중소기업 지원센터에서 협력기업 혁신기업 협력센터로 이거를 집행했는데 이름을 바뀌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한국의 벤처 대부분 이민아 회장님 만나니까 이 이름이 좀 그렇다니까, 뭔가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것은 약간 가버린 냄새가 나니까 좀 이렇게 혁신적인 기업을 가지고 이제 협력을 하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 이름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는 아시다시피 모든 거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 기업 협력을 하든 그런 사람이 그 기업과의 상호 신뢰성이 제고가 된다. 그래서 서로 친해야 된다는 거죠. 기업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일들하고 좀 친해지면은 거기서 에로 기술 이야기도 나오고 뭐 이래 되고, 그게 또 잘 되면 이렇게 기술 이전한 사람이 경상 기술로도 그 기술 가지고 돈을 잘 벌면 당연히 주겠죠. 근데 분위기가 아직 좀 그런 면이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제도적 개선으로는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가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 전담 조직이 25개 만들어져 있지만은 과기부에서 전혀 지금 지원이 없습니다. 이론도 저희들 지원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지원은 결국은 이게 중기벤처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런 전담 조직을 중기벤처부에서 관장을 하면서 활용을 하고 지원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거를 위해서는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데 제가 최근에 듣기로 중기벤처부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하고 뭔가 협력을 하는 그런 그림이 내년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좀 이렇게 잘 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출연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출연연 어떤 기관 평가의 기업 지원 미션이 좀 더 강조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출연연이 예전에는 대기업하고의 일보다는 그 많은 연구 성과들이 중소기업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